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시장 주간 기준으로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1720선에서 시장 종가 형성됐고 코스닥 시장은 주간 기준으로 10% 가깝게 상승하면서 지난주 금요일 570선에서 시장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번 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유가의 등락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뀔 듯 보이고요. 더불어서 내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증시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울티머 시그널 그리고 라이브 매매타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TV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팀의 김현겸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시초에 공략해볼 만한 괜찮은 종목 있습니까? 예, 4월을 들어서 이제 이번 주부터 삼성전자, LG전자로부터 1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실적 발표가 되면서 지금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언택트라는 키워드죠. 이 언택트라는 것은 접촉을 뜻하는 콘택트와 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와 이 직원이 직접 만날 필요가 없는 이 소비 패턴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언택트와 관련된 종목 중에 가장 큰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 SDS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삼성 SDS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생산과 소비 측면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시스템을 클라우드 서비스에 연계시키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서 스마트 팩토리 체제가 또한 가속화될 것으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삼성 계열사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사들로부터 단연간 클라우드 및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체제를 구축을 하면서 이런 앞으로에 다가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 시장 규모가 커지는 데에 동사가 굉장히 수혜를 받을 가능성, 이 부분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언택트 소비가 커지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된 산업이 굉장히 커질 것이고, 이것이 제조업으로 가면 이제 스마트 팩토리와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미리 이 관계사들로부터 이미 이 여러 가지 경험을 축적한 동사가 가장 수혜를 받을 가능성, 그 부분을 키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14만 4천 원으로 제가 정했는데요. 지금 시초가 예상가가 좀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 진짜 가격이라면 한번 시초가에도 노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목표가는 21만 원이고요. 손절 라인 13만 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SDS 14만 4천 원에서 시초가로 좀 공략을 해볼 만하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팀의 김현겸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울티마 시그널 시간입니다. 홍성학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재 유가는 좀 급락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뉴욕 증시의 선물 지수는 상승세 1%대 강세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이미 지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시장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이 똑같은데 급락 이후에 급반등이 전개되는 어떤 과정들이 마무리됐고요. 지금부터는 전체적으로 이제 변동성을 축소해가는 어떤 그런 과정 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매일매일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릴 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의 역성장 부분이 이제 악화되는 그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반대로 이제 다음 날 되면 경기 부양책에 의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제 서로 공존하면서 시장은 이전에 높은 변동성을 기록했던 상태에서 벗어나서
점차 변동성을 줄여가게 되는 어떤 상황으로 발전하게 될 겁니다. 미국 시장 뭐 전반적으로 지난주 주말 금요일 날 뭐 대체적으로 약세를 보였는데요. 주된 내용은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감이죠. 특히 미국이 현재 가장 가파르게 확진자가 증가하고 사망자가 증가하는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 그 유럽에서 나온 그 월드미트라고 하는 쪽에서 나온 그 확진자에 대한 어떤 추세를 보면, 지금 제가 6차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확진자의 증가세가 둔화되면 코로나는 거의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뭐 화면을 보시면 보이는데, 미국과 영국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독일, 스페인 등도 지금 이제 확진자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의 수도 절대 수는 굉장히 높습니다만은 현재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는 양상이고요. 지금 미국이 이제 뒤늦게 가장 가파르게 전개되고 있는데, 이 역시 거의 뭐 정점에 이제 도달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시장은 이제 코로나의 지배하에서 이제 점차 벗어나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시장 또한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식시장의 가격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유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가를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단에 18.9불, 제가 저희 울티마에서는 18.9불대가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최근에 19불대 장중 저점을 기록하고 나서 지난주 금요일 날을 28불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중요한 가격이 26불을 넘어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26불을 넘어섰지만 이건 26불을 넘어선 상태가 아니고 이제 안착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유가에 대한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어야만이 시장의 어떤 상승이 전반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뭐 러시아 계속 말씀드렸던 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그 딜을 통해서 유가의 안정을 가져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떤 그런 딜들은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다만 사우디 입장에서는 현재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손해는 보고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유가는 36불대를 이제 넘어서야만이 유가의 리스크는 끝났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 단기간에 유가는 30불대 이상 넘어서기 좀 힘들 거라고 보십니다. 특히 울티마에서는 상단에 36불대 가격이 중요한 가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전에 18.9불에서 26불 사이에 있었다면 지금부터 26불과 36불의 밴드를 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은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제 점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급락했던 그런 구간에서 벗어나서 시장 내 중심 종목들이 부상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외부 활동이 불가능해지고 그로 인해서 관련 비즈니스들, 특히 이제 뭐 IT 서비스들, 특히 전자결제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클라우드 등등의 종목들이 시장에서 중심 종목으로 이제 부각을 하고 있는 어떤 과정인데요.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급락 구간에서 급등하던 어떤 종목들이 아니라 이제 급락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던 종목들이 시장의 중심 종목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 꾸준히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뭐 RFHIC 같은 경우입니다. RFHIC 같은 경우는 뭐 화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저희 울티마 상으로도 이번 급락 구간에서 전혀 급락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중요한 가격들을 단계별로 넘어서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중심 종목들로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지난번에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21,792포인트, 21,792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지수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코스피 지수도 1,781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코스피 지수도 보면 현재 최근에 1,760포인트대까지 근접했지만 거기서 이제 시세가 좀 둔화되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575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종가가 573포인트고요. 장중에 뭐 잠깐 넘어섰습니다만은 쉽게 넘어서기는 아직까지 좀 힘든 구간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주는 종목들이 이제 탈락하는 종목들이 좀 많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탈락하는 종목들이 나오는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부상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조금 전에 뭐 보셨듯이 RFHIC를 비롯한 5G와 관련된 종목들이 현재 그냥 가장 업황 모멘텀이 좋기 때문에 이미 굉장히 강한 상태이고, 그리고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뭐 에코프로 BM 같은 거 한번 볼까요? 에코프로 BM, 그리고 아모그린텍, 뭐 두산솔루스, 뭐 이런 종목들이 현재 시장에서 가장 강한 어떤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바이오 종목들, 코로나와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넘쳐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제 점진적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을 기대하는 시장 내 심리가 굉장히 강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미 진입을 한 상태에서 누군가가 추가로 매수를 해서 가격의 급등 현상을 가져오길 바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얘기는 새로 사줄 사람들보다 이미 산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이미 산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는 결국 그들은 매도 대기자가 된다는 얘기니까요. 시세 탄력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좀 줄어들 수 있고 철저하게 좀 끊어치는 매매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역시 이제 바이오주와 관련된 통신주 그리고 2차전지 그리고 아직까지 움직임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정부 업종들 주식시장의 자금 유입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정권주 역시 물론 해외 판매 ELS 같은 부분들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을 리테일 영업에서 충분히 보존해 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마련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좀 볼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예, 지난주 금요일 말씀드렸던 ITM 반도체 같은 경우 아직까지 시세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요. 예, 가격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52,200원이 중요한 가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매수해야 될 가격 44,150원을 넘어섰는데 아직까지 접근하기엔 부담이 없고요. 52,200원까지는 충분히 끌고 가야 되고 그 가격을 넘어서게 되면 57,900원까지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신흥 SEC 역시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요.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없습니다. 25,650원에 도달할 경우에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그 가격을 넘어서게 되면 28,000원, 33,300원까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장중 공개 방송을 이제 아침 9시가 아닌 10시부터 시작을 하고요. 1시간 동안 진행을 하고 그리고 오늘부터 매주 목요일까지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종목 상담을 유튜브를 통해서 해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종목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언급해 주셨듯이 계속해서 10시부터 샘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이 홍성학 대표님의 무료 방송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홍성학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월 6일 월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시장은 모두 주간 기준으로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지난주에는 1,700선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0.4%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1,720선까지 올라오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보다 조금 더 강했습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추세가 살아있는 바이오 종목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은 지난주 10% 가깝게 상승하면서 57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주간 기준으로 모두 하락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는 주간 기준으로 2%가 넘게 빠진 상황인데요. 일단 유가가 불안을 했습니다. 유가 불안과 더불어서 이 시장의 경제 지표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시장의 불안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번 주도 우리 증시도 역시나 이 경제 지표와 더불어서 국제 유가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삼성전자가 내일 잠정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시장은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히 1% 이상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47,550원에 시장 출발하고 있고 이 SK하이닉스는 1.8% 이상 상승 나옵니다. 81,1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0.6% 상승 나옵니다. 40,050원에 거래 출발하고 있고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 가깝게 뛰네요. 현재 47만 원대까지 훌쩍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도 5위권 0.87% 상승하면서 17만 3,500원대. 일단 오늘 시장 1위부터 5위까지 큰 폭의 상승 나오면서 기분 좋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이 4% 이상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204,5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일단 지난주에 셀트리온이 등락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일단 블록딜 이슈와 함께 급락이 나오는가 했던 반면에 코로나19와 관련된 2차 실험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4% 강세 나오고 있고 20만 원대를 회복하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2% 가깝게 뜁니다. 29만 6천 원대에서 출발하고 있고 8위권에는 현대차 그리고 9위권에는 LG 생활건강 올라와 있습니다. 1% 가깝게 상승하고 있는데 이번 주 이 증권사에서 주목해봐야 할 이 종목 중에 가장 핫한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LG 생활건강입니다. 117만 5천 원대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고요. 10위권에는 삼성물산 올라와 있습니다. 강보합권에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8만 5,200원대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모두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강하게 출발합니다. 코스피 시장은 1.4% 이상 상승 나오네요. 오늘 1749선까지 올라오면서 시장 강하게 출발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1% 이상 상승합니다. 579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 오늘 580선 눈앞에 두면서 시장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이름도 만나보시죠.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 셀트리온이 4% 이상의 강세를 출발을 했는데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3% 이상 강세를 가져가면서 오늘 코스닥 시장 입급니다. 84,400원대까지 올라왔고 시젠이 3위권까지 진입이 됐네요. 3.5% 이상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96,80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12만 원 선까지 올라갔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좀 차익 실험 매물들이 나오면서 소폭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고 펄어비스는 0.6% 상승 나옵니다. 펄어비스도 역시나 오늘 이 증권사에서 관련 리포트 여러 내놓았는데 신작과 관련해서 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오늘 역시나 상승 출발하고 있고 KMW가 1.4% 이상 상승 나옵니다. 지난주 5만 6천 원대에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 이 800원도 오르면서 5만 7,600원대까지 올라왔고 시총 5위권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도 역시나 바이오 종목들 추세에 살아있는 가운데 셀트리온 제약은 소폭 빠집니다. 2% 넘게 빠지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은 좀 차익 실현 매물들 나오는 상황이고 6만 7천 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7위권까지 밀린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0.5% 강보합권 8만 1,200원대 그리고 CJENM이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보다도 한 계단 미칩니다. 0.1%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10만 1,100원대에서 그리고 코미팜 오늘도 역시나 강세 나오네요. 6% 가깝게 상승합니다. 26,350원대 9위권까지 다시 한번 진입이 됐고 헬릭스미스가 지난주에는 9위권에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 10위권까지 빠지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보합권이고 73,500원대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샘플러스 박현욱 전문위원 연결해서 개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개장 오늘도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도 구충제, 아프리카 돼지, 백신, 진단, 비료, 메르스, 코로나 관련주들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독특한 거는 구충제, 지금 제일바이오, 신풍제약, 진바이오텍, 알리코제약, 화일제약, 면문제약, 구충제가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는 아침에 뉴스가 나오면서 구충제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오늘은 언택 수혜 종목 중 하나인 펄어비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은 사막으로 유명하죠. 자산을 보면 지금 글로벌에 진출해 있는 동사의 매출 및 향후 에너지를 볼 수 있는데요. 국내 펄어비스의 2019년 말 총 자산이 약 7천억 원, 지금 타이완에 130억, 홍콩에 210억 정도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굉장히 아직 진출 초기이기 때문에 자산이 작고요. 펄어비스 캐피털도 약 200억 정도의 자산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당사는 모바일 게임이 60%, 온라인 게임이 30%, 콘솔이 6%, 콘솔이 뭐냐 하면 닌텐도 게임 같은 거 있죠? 네, 움직이면서 하는 게임을 콘솔이라고 합니다. 자, 동사는 검은 사막이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유명한데 검은 사막 온라인과 EV 온라인 합해서 약 모바일 6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사는 국내 게임 시장과 국외 게임 시장의 트렌드가 약간 다른 측면에 있는 시장에 있는데
2018년 국내 게임 시장이 약 14조 원이었어요. 근데 2019년도에는 이게 15조 172억 원 정도로 약 5% 정도 성장을 했어요. 국내 게임 시장의 브레이크다운을 해보면 성장률을 온라인, 모바일, 콘솔 이 중에서 국내에는 모바일의 성장률이 가장 크고요. 두 번째로 큰 게 아케이드 게임장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예전에 게임방 같은 거거든요. 게임방 같은 데 가서 유료로 돈을 주고 직접 움직이는 스타워즈 게임이나 이런 게임방을 하는 건데요. PC방보다 국내에서는 아케이드 게임장의 성장성이 더 크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콘솔 시장은 국내보다는 일본의 닌텐도가 유명하듯이 미국 쪽, 일본 쪽, 유럽 쪽 중에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성은 콘솔 시장이 더 크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동사는 MMO 장르라고 하는 데 있는데 이 MMO 장르 게임은 높은 진입 장벽, 그리고 유저 간 네트워크, 그리고 누적적 게임 결과, 또 안정적인 운용 효과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높은 진입 장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프리 투 플레이 같은 부분 유료화 방식이라는 거, 그리고 수준 높은 게임 완성도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접한 유저들은 높은 게임의 충성도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동사의 강점이라고 하면 지금 설립자인 김대일 의장이 과거 가마소프트, 그리고 현재 R2였는데 NHN 게임즈, 그리고 웹젠 개발을 총괄한 경험이 있어서 MMO RPG 장르에 굉장히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회사의 강점은 개발 능력이 내재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픽, 사운드 등을 외주에 의뢰하지 않고요. 내부 디자이너를 통해서 중요한 그래픽 작업을 대부분 직접 진행하고 있고요. 전문 음향 설비도 갖추고 있어서 사운드 작업도 직접 진행을 합니다. 또 하나의 동사의 가장 큰 장점은 자체 게임 엔진이 있다는 건데요. 언리얼, 유니티 같은 상용화 엔진이 아니고 2년 동안 넘는 시간을 거쳐서 동사에 특화된 자체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세대 엔진도 개발을 했는데 엔진이 강점이 되는 이유는 향후 예측 가능한 비용 구조, 그리고 하이 퀄리티 게임 개발, 빠르고 효율적인 개발 속도, 대규모 업데이트도 빠른 시간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게임의 과금 정책은 크게 패키지하고 부분 유료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패키지 게임은 게임 플레이를 위한 비용을 지불하고 다운로드나 CD를 구매하는 방식이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 유료화 방식은 게임 플레이 자체는 무료이지만 타 유저들보다 더욱 빠른 성장을 가는 기능성 아이템이나 캐릭터의 차별을 줄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은 사막으로 유명한 그 동사의 브랜드는 한국, 일본, 러시아는 부분 유료화 방식으로 게임을 하고 있고요. 그 외 지역은 패키지, 부분 유료화 수익 모델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19만 원 아래에서 추천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25만 원 정도 잡습니다. 손절가는 17만 원 정도 내려가시면 추가로 손절하는 것보다는 좀 더 매수하셔서 한 번 더 비중을 타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코로나19 미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사망자가 감소했지만 확진자 수는 아직 감소하지 않은 상태고요. 유가의 급반등이 최근 아삭 선물 시장을 선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중국 상해 종합주가 지수를 국내 지수가 추종하는 것보다는 요즘에 장중에 미국 나스닥 선물 움직임에 국내 증시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번 주에는 한국 코스피 옵션 망위가 있습니다. 변동성 확대에 더 유의하시고 수익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박현욱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타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5위부터 함께 보시면요. 반정민 소장의 남선알미늄 올라와 있습니다. 2월 23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60%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오늘도 역시나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 조금 이따가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4위에는 반정민 소장의 미코 올라와 있습니다. 60% 이상의 수익률, 3위에도 반정민 소장의 종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알서포트인데 74%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2위에도 역시나 반정민 소장님의 종목입니다. 파미셀 올라와 있는데 99%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1위에는 홍성민 팀장의 SB인베스트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률이 세 자릿수입니다. 125%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가 달성이 됐습니다. 네, 오늘은 라이브 매매타임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정민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수익의 현황을 만나보고 왔는데 거의 반정민 소장님의 독주예요. 5위부터 2위까지의 종목들이 모두 반정민 소장님의 종목인데 오늘 좀 관심 가질 만한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남선알미늄입니다. 일단 이낙연 관련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 다 강세거든요. 일단 목표가를 넘어섰는데 계속 좀 보유를 해볼까요? 아니면 좀 가져가 볼까요? 지금 현재 굉장히 좀 크게 상승한 부분들이 있는데 저번 주에도 제가 그 매수 추천 의견을 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 단기적인 상승폭에서 굉장히 좀 크게 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 주나 이전에 사셨던 분들은 그래도 반주 정도는 매도를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리고 나머지 반주는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오늘 그 황교안과 이낙연 관련 그 토론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관련들을 통해서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를 할 거고요. 무엇보다도 지지율을 보다 하더라도 이낙연 그 전 총리의 좀 우세한 부분들이 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남선알미늄의 경우에는 좀 더 가능성을 높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4월 15일 총선과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 이슈가 부각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 15일 이후에 당선이 되거나 낙선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결정이 나겠죠. 당선이 됐을 경우에는 좀 더 한 번 정도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은 그때가 아마도 마지막 타이밍이다라고 좀 보고 있기는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남선알미늄이 감사 보고서 관련된 부분들을 좀 연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못해도 4월 말에는 이 종목을 모든 정리를 하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미리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말까지는 어떠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이 종목을 좀 정리를 하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상 총선과 관련된 우세승을 좀 펼쳐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4월 15일 이후에도 한 번 정도 슈팅이 나온다면 그때 마무리를 해서 정리를 하는 쪽이 좋지 않겠나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 진입을 하기에는 다소 좀 위험한 구간들은 맞고요. 지금부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주가가 굉장히 크게 출렁이는 구간이다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때 잘못 들어가게 되면은 그 불구덩이 뛰어가는 거랑 비슷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는 지향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반 정도는 좀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는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9,000원까지는 2차 목표를 잡고 진행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오늘은 어떤 종목들 가지고 오셨는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일자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좀 최근에는 아무래도 바이오나 진단키트 아무래도 그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주가 상승 폭을 잡는 것이 좀 더 단기적인 수익으로 실현하기 굉장히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이번에도 좀 바이오주 위주로 좀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이오 리더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바이오 리더스는 바이오 신약 및 소재 개발 업체로서 2018년 3만 원까지 상승을 한 후에 올해 3월까지 2년가량 조정을 대폭 받았던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3월에 지수 하락을 통해서 크게 내려온 뒤에 저점 갱신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이후에는 코스닥의 지수의 흐름에 따라 상승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는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일반 종목들과 다르게 아직까지 상승폭을 보여주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의 첫 번째 포인트는 아무래도 서울 아산병원 등과
연구와 코로나19 치료제 공동 연구에 돌입을 한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2013년 사스 때 사용했던 폴리감마글루탐산이 시험에서 60% 이상 감염 억제 효과를 보인 바가 있었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번에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개발적인 부분들을 현재 그 약물 재창출 방식을 통해 연구를 개발하는 부분들이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임상수탁기관 CNR 리서치와의 계약을 체결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공동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한국콜마가 이러한 부분들을 담당을 합니다. 한국콜마도 같이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3자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 기업이 여러 가지 형태를 띠고 있는 종목인 맞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넥스트비티 그 진단 키트로서의 전문 기업인 그 TCM 생명과학과 인수를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넥스트비티가 진단 키트 전문 기업 TCM 생명과학을 인수를 한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첫 번째 포인트인데 사실상 넥스트비티의 최대 주주는 동사인 바이오리더스고요. 바이오리더스의 최대 주주는 TCM 생명과학입니다. 즉 넥스트비티가 TCM 생명과학을 인수를 하면서 넥스트비티의 최대 주주인 바이오리더스가 좀 더 크게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또한 바이오리더스의 최대 주주는 TCM 생명과학이기 때문에 이 3자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통합을 통한 부분들에 대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인수를 통해서 바이오리더스 중심으로 직접 지배 구조로 변경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넥스트비티가 건강기능식품 관련된 기업이다 보면은 또한 이제 TCM 생명과학은 진단키트 관련된 기업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또 바이오리더스는 바이오 관련된 회사. 물론 이러한 세 가지를 공통적으로 결합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바이오리더스를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존재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유통 네트워크와 그 헬스케어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같이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부분들을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코로나19 종목들과 다르게 아직까지 부각을 받지 못했던 부분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한 번 더 상승폭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차트 흐름을 봐서도 저점 갱신을 한 뒤에 그 하락폭을 굉장히 크게 막아주면서 추세가 전환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그 두터운 매물대 구간 안에서 매물만 잘 소화해서 올라간다면은 못해도 9,000원, 10,000원 이상까지는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니까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로 진입하시는 게 좋겠고요. 목표가는 10,000원이고요. 손절가는 6,000원입니다. 예, 두 번째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프로스테믹스입니다. 이 프로스테믹스는 줄기세포 치료제 연구개발 업체로서 이 기업 역시 바이오리더스와 비슷하게 2018년 4월 15,000원까지 상승을 한 뒤에 2년가량 조정을 받은 부분들을 보여줬습니다. 2년가량 조정을 받은 다음에 3월에 이제 저점 갱신을 하였고요. 이후에 바이오리더스와 똑같은 흐름으로 추세 전환을 통해서 상승폭을 보여주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그 프로스테믹스에 대한 좀 픽을 좀 가져가 보면은 캐피어 그레인 그 유래 미소세포제 용도 관련 특허를 취득한 부분들이 있고요. 이러한 그 미소세포제들은 염증성 그 장질환 치료제 개발에 활용될 계획으로 좀 진행되는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특히 이제 당사의 염증성 장치료제 그 개발에 적용했던 부분들은 추후에 다양한 염증성 질환 치료제 개발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면역적인 부분들도 같이 엮일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코로나19에 관련된 기능성적인 부분들 도 같이 고려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사이토카인 그 발현 억제부를 통한 부분들도 있고요. 특히 미국의 특허를 취득함으로써 앞으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도 존재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월부터 추세 전환이 이뤄지고 있고요. 또한 이제 300일선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지금 현재 돌파는 했지만은 장 마감까지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릅니다. 장 마감까지 이 300일선을 돌파를 했을 때 특히 그 300일선 기준은 4,550원입니다. 4,550원 위에서 안착을 해서 주가가 안착을 했을 때는 좀
더 이제부터는 좀 상승폭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외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두드러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3월 초에 지수의 하락을 했던 것과 달리 반등을 시도했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번 반등은 이번 추세는 300일선을 충분히 돌파를 하고 굉장히 좀 크게 단기적인 상승폭을 크게 보여줄 수 있지 않겠나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300일선도 두들기고 있고 주가를 잘 안착을 하면서 가는 부분들도 있고 아래 지지 구간도 형성을 해주면서 만들어주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접근보다는 현재 코로나19 이슈를 통해서 단기적인 접근이 굉장히 좀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 매력도보다는 단기적 매력도를 굉장히 좀 높게 책정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300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우성사료입니다. 오늘 구충제가 코로나19에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좀 효과가 있다라는 뉴스가 아침에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우성사료가 12% 가깝게 상승하면서 2,750원대까지 올라갔고 오늘 고가 2,900원대까지 높이기도 했습니다. 반점의 소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상 코로나19 관련된 부분들 이슈는 계속 부각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료화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상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지만은 지금 현재 추세 흐름을 봤을 때도 일전에 3월에 크게 하락을 했지만 재차 반등을 하면서 올려주는 모습들은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재 구간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3,000원 이상을 돌파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재차 조정폭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는 부분들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3,000원 이상 돌파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땡큐죠. 땡큐고 그 부분에서 추가적인 상승폭을 좀 더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를 한데 그때는 목표가를 못해도 3,800원까지는 보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구간에서가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갭 상승을 통해서 띄웠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조정폭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고요. 지금 봤을 때는 바로 이때 매수를 하기보다는 갭을 띄웠던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서 2,500원대 아래로 내려왔을 때 그때 또한 추가적으로 횡보 기간을 거쳤을 때 그때 이제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좀 매수를 하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존재를 하고요. 지금 현재 2,900원에서 맞고 내려온 흔적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부분들을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서 올라갈 수 있으면 좋기는 하겠지만은 그래도 위에 아직까지 저항 구간이 많이 존재를 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일 호가 소식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이게 인체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특이한 부분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임상을 통해서 사용하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몸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체를 통해서 진행한 부분들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TK케미컬입니다. 현재 6% 가깝게 상승하면서 2,645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앞서서 일부 헤드라인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이낙연 후보와 황교안 후보가 오늘 토론회에서 격돌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나타내고 있고 반점의 소장님께서 사실 이미 추천을 해주신 바 있거든요. TK케미컬 이 종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그 정치와 관련된 이슈가 부각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고요. 일단 잘 매물을 소화를 해줘 나가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안착을 봤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2,500원에서 2,740원 부근에 그 두터운 매물대에 지금 현재 안착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구간을 돌파를 했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3,000원까지는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부분은 3,000원에 돌파를 했을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딱 총선의 시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총선의 마지막 주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 만약에 3,000원 이상을 돌파를 했다 그러면은 이때는 좀 반주 정도는 줄이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만약에 그 최종 목표가를 보자면 3,200원 이상 때 적절하게 마무리를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전에 좀 추세 흐름이 뭐 등락폭이 굉장히 셌던 부분들을 존재를 하지만은 그래도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흘러가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좀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고요. 한 번 더 크게 상승을 했을 때는 3,000원까지는 이상을 바라봤을 때 그때는 반주 정도 자르는 게 그래도 수익을 보시면서 적당히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젠백스입니다. 역시나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슈와 함께 현재 7% 가깝게 상승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반정배 소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젠백스 관련된 부분들 봤을 때 뭐 치료 사용 승인과 관련된 소식을 통해서 상승을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사실상 좀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존재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단기적인 상승폭을 봤을 때는 29,000원에서 일단 스톱을 시키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추가적으로 뭐 3만 원까지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존재를 하지만은 일전에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올해 1월까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면서 거의 400% 가까이 상승을 했거든요. 400%까지 상승을 했다는 것은 그래도 재차 조정폭을 받았을 때는 그만큼 하락폭이 크게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흐름을 봤을 때는 굉장히 하락폭을 크게 가져갔기 때문에 상승폭을 보여주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전과의 400%만큼의 크게 상승할 수 있는 흐름들은 다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부분들을 좀 체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만약에 그 12,000원, 18,000원대, 2만 원대 보유하셨던 분들은 3만 원대를 좀 어느 정도 진행을 하시면서 보신 다음에 그 3만 원대에서 비중을 좀 더 크게 많이 줄이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존에 만약에 24,000원대 들어가신 분들은 3만 원대 반주 정도를 좀 줄여주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는 28,000원에서 한번 슈팅이 세게 올라오면서 3만 원대 윗꼬리를 길게 남긴 상태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때 어느 정도의 그 매도 타이밍을 잡으셔야지 추가 하락폭을 세게 잡았을 때 오랜 기간 동안 물리지 않는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 한 번 더 크게 하락을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최소 못해도 2년 이상 걸릴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니까 이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 자체는 그렇게 나쁜 기업은 아닌데 일전에 400% 이상 단기적으로 상승폭을 세게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하셔서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상사입니다. 오늘 자사주 취득 소식과 함께 상한가까지 기록한 상황입니다. 11,800원대까지 도달이 됐는데 일단 주주들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주주들은 좋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 싼 가격에 막 사서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자사주 매입은 지금 대기업들을 많이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가 하락에 대한 방어적인 부분들 또한 대주주들에 대한 눈치세를 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끌어왔다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개인이 살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단기적인 이슈를 통해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존재를 하는 거지 경제적인 부분들이나 기업의 가치적인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면은 전체적으로 상승폭으로 잡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크게 존재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면서 상한가에 안착한 부분들은 존재를 하지만은 대체적으로는 지금 뭐 매수를 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를 하고요. 상한가를 통해서 그 다음 날도 추가적으로 상승폭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은 그 상승폭을 보여준다고 해서라도 그때 뭐 단순히 매수를 하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0원에서 700원을 바라보다가 1,000원까지 올라가는 것을 고려를 하시는 것보다는 1,000원에서
1,000원에서 동전주로 가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00원 벌라고 5,000원을 잃는 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했을 때는 굉장히 좀 장기적인 부분들을 가져가면서 재수 없으면은 그 상속주로 될 수 있는 부분들도 발휘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니까 네. 이럴 때는 오히려 지금 조심스럽게 투자를 하는 부분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목요일 날 그 옵션 만기를 통해서 또한 지금 현재 실적 발표 시즌이잖아요. 실적 발표가 나온 다음에 그때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셔도 괜찮다라는 말씀들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리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정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신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이원타증권 청담 지점의 장기원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 장에서 좀 매수해볼 만한, 이 저가로 매수해볼 만한 좋은 종목이 있습니까? 네, 일단은 그 시장이 안정화가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낙폭과대 종목에 대해서 이제 많이 빠진 것들 뭐 지속적으로 회복하는 그런 장이 될 거고요. 이제는 한번 좋은 종목들도 한번 이제 담아볼 수 있는 그런 그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그 KMW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뭐 잘 아시는 그 5G 관련된 그 종목이라고 좀 알고 계실 거고요. 일단은 그 무선 통신 장비 전문 제조업체로서 실적이 아주 좋고 현재 아주 뭐 성공적으로 주가의 안착이나 전반적인 기업의 흐름 이런 것이 잘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그런 무선 통신 장비 업체에 11개사 이제 연결 종속 회사를 갖고 있으면서 RF 사업이라든가 5G, LED 조명 사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잘 알고 있지만 그 코로나나 여러 가지 이런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통신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돼 있고 통신의 트래픽이나 많은 그 문제를 우리가 직면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올해도 역시 이제 코로나 사태로 있겠지만 5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납품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 3월에 그 라쿠텐에 직납을 하는 거 그리고 노키아를 통한 미국 시장 진출 그리고 중국 그 통신 3사가 전년 대비해서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한 4배 이상의 그 5G 투자를 하겠다. 뭐 이런 언급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 사태로 해서 뭐 재택근무라든가 그만큼 통신의 그 중요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트래픽이 많이 생기면서 이런 폭증된 이런 트래픽을 해결할 방안으로서 이제 5G가 이제 많이 이제 거론되고 있고 역시 통신사라든가 그 네트워크 장비사들이 이런 쪽에 그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어려운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도 또 2분기 실적이나 이런 거를 아마 사상 최대로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바로 KMW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종목하고 틀리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덜 빠졌죠. 덜 빠졌고 그동안에 이제 상대적으로 덜 빠진 것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갔고 뭐 전에 빠진 거에 회복을 다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 것은 또 새로운 시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은 현재가 매수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9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5,000원 이렇게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기원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9시 3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은 2% 강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1764선까지 올라갔고요. 이어서 시간별 움직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42선에서 출발했습니다. 거의 20포인트 가깝게 올려내면서 64포인트까지 현재 고점 지나가고 있고 수급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특징적인 것은 기관이 좀 큰 폭으로 삽니다. 2,300억 원 넘게 매수 포지션 취하고 있고 외국인들의 매도폭도 굉장히 적습니다. 36억 원가량 매도하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이 2,200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강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 가깝게 상승이 나옵니다. 오늘도 역시나 바이오 종목들이 시장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상승인 가운데 6위부터 10위까지도 모두 상승입니다. 일단 셀트리온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슈가 계속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LG 생활건강도 마찬가지로 4% 이상 강세 흐름 나옵니다. 일단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이 언택트 관련 종목들, 이 관련 수혜 업적으로 좀 꼽히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아침에 증권사에서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리포트 내놓았습니다. 오늘 110만 원대에서 120만 원대까지 진입된 모습 확인할 수 있고 삼성물산도 2%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코스닥 시장을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장은 2%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시간별 움직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577포인트에서 출발했다가 거의 10포인트 올려냈습니다. 2% 이상 강세 흐름 가져가면서 현재 고점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수급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 쌍끌이 매수합니다. 100억 원 넘게 매수를 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200억 원 넘게 매도하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빨간불입니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4% 가깝게 급등입니다. 셀트리온 계열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제약까지 현재 모두 삼형제가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HLB도 마찬가지로 2% 가깝게 급등이고요. 장 초반에는 시젠이 3위권까지 진입이 됐었는데 현재는 다시 한번 시젠이 4위권까지 빠지고 펄어비스가 3위권까지 진입이 됐습니다. 펄어비스도 마찬가지로 최근 신작과 관련해서 목표가 상향 조정한 리포트 오늘 열어 나왔습니다. 2% 강세를 가져가면서 다시 3위권 진입이 됐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셀트리온 제약의 거래량이 조금 늘어나면서 현재 5위권까지 진입이 됐고 KMW가 7위권까지 빠진 상황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6위권까지 올라왔는데 2% 강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82,3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거래되고 있고 코미팜이 6% 급등입니다. 26,550원대. 오늘 시장에서도 역시나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들만이 크게 강세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환시장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요 1,23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최충성의 돌격 앞으로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최충성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번 주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시장 흐름이 결정될 듯합니다. 지난주 국제유가 감산합의 기대감으로 일단 국제유가가 급등을 했고 헬스나 이제 유럽과 미국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금일 국내 증시에도 이 부분이 영향을 줄 듯하고 다만 이제 미 선물 지수가 2, 3%대 상승 중으로 일단 상승 출발을 한 모습입니다. 상승 출발 후에 미 선물 흐름 그리고 외인 수급 상황에 맞게 일단은 대응하시는 것이 무난할 것 같고 국내 증시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중이나 일단 여전히 불확실성은 있기 때문에 일단 신규 종목 같은 거 공략하실 때는 단기나 짧은 스윙 관점이 좀 무난할 듯 합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좀 외인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외인들이 많이 매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런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인 기관이 양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확인하시면서 일단 외인들의 수급의 변화에 따라서 일단 대응 전략을 좀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코로나19 관련 진단키트에 관련해서도 오늘도 여전히 강세이고 특히 이제 구충제 관련해서 이제 효과가 많이 발생을 했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호주에서 48시간 이내, 24시간 이내에도 그런 부분들의 효과를 어느 정도 보았다는 관점에서 일단 제일바이오, 신풍제약, 알리코제약 등등 이제 따라서 굉장히 많이 상승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백신 관련주들도 어느 정도 상승을 주고 있는데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물론 주식은 심리로 작용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실제 뭐 효능이 있다라고 발표된 부분이 아니고 임상 시판까지는 일정 부분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일단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되 너무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대응하시기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대열 관련주들도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석유 관련주 기존의 이제 원유과 관련을 해가지고 석유 관련주들도 잘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의 원픽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일단 구충제 관련해서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 종목 중에 뭐 대장주인 상한가를 강하게 올라온 그런 종목들을 따라잡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 다소 안정적인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명문제약이라는 회사이고 일반 및 전문 의약품 제조 판매 업체입니다. 고지혈증, 골관절염, 근육 연축, 치료제 등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일단 단기 입장선 전별 구간이고 매수가는 현재가 구간에서 진입을 천천히 해보시고 일단 목표가는 7,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6,4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충성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